몸 안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봐. 눈을 감고 가운데 한 점에다가 요 중간에 손바닥 중간에 가운데 한 점에다가 그 에너지들을 쫙 집중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집중될수록 에너지는 강해집니다. 이거는 제가 어렸을 때 기 같은 거 배우고 뭐 할 때 썼었던 방법인데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전진교나 이런 데서도 이런 걸 했었었는데. 자, 봐봐. 자, 손바닥 두 개. 손바닥 두 개 다 맞지? 이렇게 모아서 손가락 이렇게 벌리지 말고 모아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싹 비비는 거야. 뜨거워. 그러면 요거를 가운데 딱 세워서 한 1cm만 떨어뜨려. 그래서 이렇게 살살 움직여봐. 그럼 어떤 야리모리한 느낌이 나죠? 약간 정전기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 나?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그 느낌을 그대로 여러분들은 계속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느낌을 따라가 봐. 가만히 있어 봐. 그대로 하고 있어.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봐봐. 여러분 몸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안 생겼어? 그러면 내 정신에서 봐봐. 여기 미간 부처님 100호짜리에서 내 팔로 여기 팔 있지, 팔 있잖아. 팔을 타고 손바닥 사이로 100호가 흰 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흰 빛이 이렇게 타고 이 손바닥 사이로다가 요 장풍 쏘는데 요로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을 해봐.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해봐. 자, 손을 내리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생각을 할 수 있겠어? 눈 감고 할 거야. 좀 이따 눈 감고 할 거야. 이거 안 어려워. 자, 여기 한번 눌러봐라. 여기 한번 눌러. 여기 100호가 어디냐면 이렇게 십자가를 한번 거보면, 기독교회는 아니지만 십자가를 거보면 약간 움푹한 데가 있어. 이마에서 움푹한 데가 있어. 거기를 세게 누릅니다. 거기구나. 이렇게 세게 누릅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흰 실이 두 개가 쫙 갈라져서 내 몸에 팔을 타고 손바닥 사이로 뿜어져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뿜어져 나오냐면 마치 솜사탕 기계에서 설탕 그 구름 같은 거 나오듯이. 뭔 뜻인지 아시겠지? 그렇게 흰 빛이. 자, 그럼 손바닥을 한번 더 문대봐. 내가 팔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바닥을 비벼. 뜨겁게 비벼야 돼. 그 다음에 한 1cm 정도를 띄워봐. 그리고 눈을 감고 손바닥에서 계속 그 흰빛이 나온다고 생각하면서 그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지 손바닥을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걸 한번 느껴봐. 그리고 그게 단단하고 에너지가 어느 폭까지 가는지를 한번 팔을 살살 벌려가면서 한번 체크를 해봅니다.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붙였다 띄었다 하면서 그 느낌을 체크해야 돼. 그리고 안에 기운들이 점점 가득 찬다라고 생각을 해봐. 공처럼 약간 끈적끈적한 느낌도 있고 전기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런 느낌이 나면 정상입니다. 그리고 그게 내가 정신을 집중해서 에너지를 가운데다가 모은다. 마치 눈싸움 할 때 눈 뭉치듯이 뭉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에너지가 점점 세지면서 내 팔을 밀어내기 시작해요. 내 손을. 자, 이제 눈 뜨고 저를 한번 봐보세요. 그거를 너무 소극적으로 움직이지 말고 약간 휘어서 이렇게 뭉친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돼요.
이렇게 살살 뭉쳐봐서 이 영역이 어디 정도까지 벌어지는가를 보면 돼. 뭐가 느껴져요? 아무것도 안 느껴져요? 자, 또 한번 이렇게 비워봐.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니에요. 눈을 감고 구체적으로 생각을 나중에 해야 돼. 이거 사실 눈 안 감아도 되기는 돼. 근데 눈 감아야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이게 편해. 살짝 한 1cm나 1.5cm 벌려서 살살 움직여봐.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벌어지는가. 미간에서 출발한 에너지가 오른손, 양손의 장심, 손바닥 사이 가운데에서 뿜어져 나오면서 점점 강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나중에는 누르려고 하면 탱탱볼 같이 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굉장히 좀 쫀득쫀득한 놈이 생겨가지고 잘 안 눌려져. 그래서 그 범위를 더 크게 점점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잘 되는 사람은 어깨 정도까지 벌어지고, 잘 안 되는 사람은 이제 몇 센치 떨어지는 정도에서 되고, 에너지가 점점 가운데 손바닥에 있는 게 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팔을 점점 밀어낼 거야. 좀 더 유기적으로 좀 더 강하게 안으로 뭉친다고 생각을 해봐. 뭉쳐서 가운데가 점점 휘어진다라고 생각하고 흰빛이 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거를 손바닥에서 계속해서 실타래 같은 걸 공급해 주는 거예요. 에너지를. 줄어드는 것 같으면 손의 간격을 줄여도 돼. 늘어나는 것 같으면 늘리면 되고. 자, 그만하시고. 이게 잘 되는 분도 있고 잘 안 되는 분도 있고 한데, 여러분들이 지금 다 해봐야 3번 한 거예요. 3번 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 더 반복해 볼 거고, 그러니까는 자, 잡아.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이렇게 비치해서 요 나온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느 범주까지 내가 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좀 벌어졌다 싶으면 이거를 강하게 압착해요. 압착하고 또 여기서 실타래 같은 게 나와가지고 또 커진다고 생각하고, 이게 압착하고 커진다고 생각하고 압착하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범주들을 보면서 이렇게 눌러가면서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 어렵지 않아.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를 하면, 이런 걸 연습하면 나중에 장풍이 되는데 진짜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유는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논리구조를 지금 이해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물질과 정신은 이원론적인 세계에선 섞이지 않아. 그래서 정신 에너지는 물질에게 영향을, 쉽게 말해서 분절돼 있어. 따로 에너지원이 따로 있어. 그래서 나른다. 내가 나른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르면 내가 정신으로 날라라고 하면 나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슈퍼맨은 그냥 나르는 거예요. 그게 이원론적인 세계의 신통이에요. 그냥 나르는 거야. 그런데 이게 이론론적인 세계에서는 물질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풀 위를 뛸 수는 있어. 와오장룡처럼 대나무에서 대나무를 뛰어넘을 수는 있어. 남들보다 빠르게 걸을 수는 있어. 높이 뛸 수는 있어. 하지만 나를 수는 없어. 그리고 이런 에너지를 뭉쳐서 보낼 수도 있어. 그게 일종의 장풍의 원리거든요. 근데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실제로 그게 물질을 제대로 못 움직여요. 그냥 원리가 그렇다는 얘기야. 원리가. 그냥 원리만 설명하는 거야. 어렸을 때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연습해 본 바로는, 움직일 수 있는 게 뭐 바늘 하나도 못 들어. 꽃갈 같은 거 씌워놓고 돌리는 거 가능해. 돌리는 거 가능해. 종이 아주 무게 별로 안 나가는 거 아슬아슬하게 싹 걸쳐놓고 돌리는 거 아무 쓸모가 없어. 돌려서 뭐 할 건데. 딱 그 정도? 근데 이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쓸모 있는 구석이 있어요.
쓸모 있는 구석이 있어. 그래서 그런 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를 계속 단련을 해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중에는 손바닥을 이렇게 손바닥을 관통해서 돌려요. 이걸 이렇게 돌려. 구슬을 만드는 거야. 구슬을 만드는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돌려. 그렇게 돌려. 그리고 몸이 아픈 데가 있으면 거기에 나중에 그 구슬을 위치시키고 좋은 에너지로 인해서 나쁜 것이 사라진다라고 계속 생각하면 병이 치료가 돼요. 그러니까 관절이 닳거나 이런 거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제가 이렇게 예전에 그걸 연습을 많이 해본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결정된 물질들은 안 바뀌어. 그런데 비결정 상태에서 오락가락하는 거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작은 에너지라도. 자,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비바람을 조종하는 것보다 사람 마음 조종하는 게 어렵더라. 왜? 사람은 특히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면 어떤 인과관계를 뚜렷하게 따져서 결정하는 사람들. 비집고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예를 들어서 똑같은 물건이 두 개가 있어. 그래서 이거 집으세요 라고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을 때는 영향을 줄 수 있어. 작은 에너지라도 영향을 줄 수 있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나무가, 큰 나무는 우리가 꺾을 수 없어. 하지만 작은 싹이 날 때는 이렇게 하나에 따라서 나무가 방향을 바꿀 수 있어. 그래서 그게 정신 자세를 바꿀 때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건강 같은 거를 회복할 때 이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생각을 조종하는 건 어느 때 되냐면 나중에 이제 심심하면 그런 거 해요. 다른 사람하고 밥 먹을 때 자, 이번에는 네가 젓가락으로 뭘 찝는다 이런 거 돼. 걔 별 생각 없을 때. 그래서 에너지 양은 적은데 그 에너지가 비결정 상태에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비바람 같은 경우는 에너지가 계속 흐르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작은 에너지로도 왜 그런 거 있어요.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고 하는 사람은 1도만 차이가 나면 다른 곳에 갑니다. 인천으로 갈 수도 있어요. 출발점에서 1도만 차이 나면 평택 정도까지 왔어. 그러면 1도나 2도로는 바뀔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인과를 따져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배워놓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게 정신 집중도 잘 되고 내 몸을 계속해서 이렇게 돌리면 건강을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아. 건강 유지하는 데 굉장히 좋아. 근데 결정적으로 정해진 거는 못 바꿔. 못 바꿔. 아리따리한 상황에서는 에너지로 영향을 조금 줄 수 있어. 그러면 그걸 배워서 뭔 필요가 있어요? 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거를 단련해서 나를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어. 그게 점점 강화돼요. 그리고 나중에 정신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에너지가 딱 어느 정도 이렇게 구체화되잖아요. 그럼 빛으로 보여요. 빛이 나기 시작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볼게요. 손바닥을 비비는 거고 눈 뜨고 해도 돼요. 눈 뜨고 한번 해봅시다. 눈 뜨고 제가 어떻게 하는가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하세요. 이렇게 저 사람이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한 1cm 정도를 뛰면 약간의 야리모리한 느낌이 나.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맺혀가는 거예요. 그리고 머릿속으로는 그 생각을 해요. 몸 안에서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생각을 해봐. 눈을 감고 가운데 한 점에다가 요 중간에 손바닥 중간에 가운데 한 점에다가 그 에너지들을 쫙 집중시킨다고 생각을 해봐. 집중될수록 에너지는 강해집니다. 조금 익숙해지면 눈을 뜨고 해도 돼요.
그거를 왼팔로다가 한번 그 느낌을 왼팔로다가 이렇게 쭉 넣는 걸 한번 해볼까요? 왼팔로 그 공이 들어가서 몸을 타고 이렇게 돈다. 자, 그만하고 여기 봐보세요. 자, 나는 이게 뭔 느낌인지 전혀 모르겠다. 나 이거 도대체 이거 뭐 아무것도 모르겠다. 괜찮아. 나는 뭔가 이렇게 뭔가 만져지는 것 같다. 이거를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 계속 연습하면 이 느낌이 손이 안 움직여도 돼요.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벌려놓고 한번 하면 이렇게도 돼요. 이렇게도 돼. 그리고 내 몸 안에서도 돌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점점 구체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구체적으로 되면 남한테 보낼 수도 있어요. 남한테 보낼 수도 있어.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한 거가 뭐였냐면 그걸 남에게 보내서 잠을 잘 때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잠을 잘 때는 사람이 유연성이 커지기 때문에 생각의 유연성이 커지기 때문에 비슷한 생각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나중에 했죠. 그게 영화 인셉션입니다. 영화 인셉션입니다.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죠. 꿈속에 들어가서 저 사람의 생각을 조작하겠다. 그리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게 그 능력이 아주 뚜렷하진 않아. 그런데 여러분 중에는 이게 개인차가 있어요. 이런 걸 배우면 개인차는 뭐냐면 잘 되는 사람과 안 되는 사람도 있고 이게 물질에 잘 통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 쪽에 통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병 같은 걸 잘 치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걸 배워서 이 구슬을 만들어서 그 상대방 아픈 데다가 손으로다가 할 수도 있고 정신으로도 보낼 수도 있어요. 원격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치료 효과가 납니다. 암을 치료하는 방법, 야리한 방법, 쓸데없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제가 늘상 하는 얘기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은 숙주를 죽이면 안 돼요. 숙주를 죽이면 안 돼. 그러니까 버섯은 나무를 죽이지 않습니다. 버섯은 나무를 죽이지 않아. 이유는 뭐냐면 나무를 죽이는 순간에 그러니까 알아서 빨아야지 그걸 너무 빨아가지고 나무가 죽으면 지도 죽기 때문에. 그래서 감기도 사람을 아프게 하지 죽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 두 종류만 이상한 짓을 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는 에볼라 바이러스예요. 에볼라 바이러스는 숙주를 죽여도 그 전에 이동해 갈 수 있대. 얘가 전파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나는 너를 골로 보내도 나는 저쪽으로 옮겨가면 돼 라는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암입니다. 암은 또라이예요. 그래서 죽이면 안 되는데 죽여버리는 거예요. 죽이면 지가 어떻게 되느냐? 화장터에 가서 에브리바디 같이 탑니다. 그래서 암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 우리 같은 사람이 얘기해 줄 때 이런 건 사실 잘 얘기 안 해. 그런데 얘기해 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암을 죽이려고 하지 마라. 같이 가려고 해라. 그래서 누워서 환부가 있으면 계속 암을 설득해라. 나는 너를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다. 같이 잘 가보자.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아니까. 이걸 계속 해주는 거야. 그렇게 해서 속도를 늦춰가는 겁니다.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하나 쓰는 거고 그게 전달이 되겠습니까? 전달이 당연히 안 되죠. 걔가 알아듣겠어? 그래서 그거를 의미 신호로다가 바꿔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방금 만든 것 같은 그런 그게 일종의 기거든요. 기.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키예요, 키. 그 키를 통해서 내 생각을 거기다가 인입을 시키고 그걸로 생각과 물질이 다 통한다 그랬잖아. 암이라는 물질에게 전달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세포 증식이 늦어져요. 그래서 이런 야리한 방법들이 있어.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재밌는 방법이긴 한데, 근데 지금은 방사성 치료나 이런 데서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는 죽이려고 하면 더 번식하는 그거는 유전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꽃도 시들 때가 되면, 쉽게 말해서 나무도 죽을 때가 되면 열매를 더 많이 맺는 거고, 그렇게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공생한다라는 개념을 쓰는 거고, 이거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경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도할 때 향을 피우고 향에 염원을 담아라 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향을 피울 때도 불을 붙여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불을 붙이면 저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여기에 내 기원이 서리도록 합니다. 생각으로. 그러면 이것이 타면서 내 기원이 연기를 타고 부처님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세상에 있습니까? 삼국유사에 나옵니다. 향이라고 하는 건 신명과 통하는 거고, 신명 중에서 가장 으뜸은 부처님이다. 그래서 내 생각을 전달하는 메신저가 향이다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향 매니아잖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물질을 통해서 정신을 전달시키는 방법이고, 방금 그거는 정신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서 물질에게 투영하는 방식이에요. 사실은 같은 방식을 쓰는 거예요. 같은 방식을 쓰는 거고, 이거는 기하고 관련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와 관련된 것들이 가능합니까? 이게 이제 원기설이라고 하는 걸 들으면 어떤 논리 구조 속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답이 나와요. 이런 원리 때문에 이게 가능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구조가 나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신 거는, 나는 이게 좀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 단순 반복적으로 자빠져서 하는 겁니다. 앉아서 해도 되고 자빠져서 해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거를 멀리까지 보냈다 올 수 있으면 외부적 대상에 대한 지배력이 조금씩 생겨요. 지배력이 생겨. 그런데 그게 물질에는 미비하더라. 내가 해보니까. 그런데 불규칙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결과값이 나오더라. 몰라. 내가 자질이 나빠서 많이 단련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누군가는 그걸 굉장히 세게 단련해서 충분히 유의미한 값을 줄 수도 있겠다 라는 주장도 할 수는 있어. 근데 제가 지금까지 만나보거나 한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굴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신통이 안 되느냐? 신통은 돼요. 단 유의미한 결과값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된다라고 말하기는 애매하다. 굿이 됩니까? 굿이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전혀 없느냐? 아니,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주지 못해. 마치 뭐가 똑같은 거냐면, 복권에 1등 당첨자가 없느냐? 있죠. 하지만 그것이 유의미한 결과값을 우리가 환원시킬 수가 없어. 왜? 확률이 너무 낮으니까. 그래서 복권을 안 사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과학이 이러한 것들을 대체시키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건 뭐냐? 과학도 100%는 아닙니다. 과학도 100% 아니야. 하지만 과학은 70에서 80%의 유의미한 결과값을 줘요. 그 조건 자체를 맞췄을 때 이렇게 하면 그 정도가 나오는 거야. 그리고 그게 30% 이하로 떨어져 버리면, 뭐 점은 안 맞습니까? 점도 뭐 용한 사람은 맞추던데요. 30% 이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야. 빵이어야 안 된다? 그게 아니야.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복권은 모든, 쉽게 말해서 정부에서 발행하는 복권은 전부 1등 거기 써 있는 대로 다 금액이 다 있는 거예요. 실제로 찍혀 있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효과를 줄 수 있느냐? 효과도 주지. 어디까지? 5등까지. 예, 내가 바라는 건 1등인데 누군가는 1등을 한 거예요. 그걸 거짓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주 이런 신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엄청난 뭔 변화를 주느냐,
그런 건 아니야. 하지만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내 정신을 단련시키는 데 있어서는 의미값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판단하는 거냐면 미학적 판단이에요. 내가 느끼기에 행복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두 가지 판단이 있어. 철학적 판단, 합리적 판단, 과학적 판단. 그게 있어. 그게 뭐냐면 일종의 소비를 할 때 가성비 같은 걸 따지는 거예요. 그건 합리적 판단. 그런데 비싼 물건 살 때는 합리적 판단으로 사는 게 아니고 미학적 판단으로 삽니다. 그게 뭐냐? 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여러분이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대상에 의해서 합리적 행복도 있지만 주관적 행복이 존재해요. 그 주관적 행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내가 이게 좀 맞는 것 같다, 이 방식이 맞는 것 같다라고 하면 반복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게 그렇게까지 잘 맞는 것 같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쓰면 됩니다.